안녕하십니까. 유정환 TV의 유정환입니다. 어, 이제 그 버키 셔먼 첫 번째 동영상에 의해서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동영상을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버키 셔먼 1번에서 그 케이스 아웃스탠딩 그 금액을 리스테이트 하는, 그래서 이제 다시 보고 손해액, 우리 보통 지금은 이제 발생 손해액이라고 하지만 그 발생 손해액 트라이앵글로 이제 로스 디벨롭먼 메서드를 해가지고 통해서 이제 최종 손해액을 추정하는, 그래서 이제 IBNR을 추정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 올해 계리 모형론 시험에 나온 그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지급 종결되지 않은 건, 그걸 이제 미결건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이제 오픈 클레임 카운트인데, 이제 그 부분이 나온 거를 좀 의아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제 몇 개 회사를 이렇게 그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게 종결 건수와 이제 미결 건수, 이제 영어로는 이게 클로즈 클레임 카운트하고 오픈 클레임 카운트인데, 요 두 개를 이제 AY, DY 트라이앵글로 만들어서 이걸로 이제 사고권을, 그러니까 최종 사고권을 추정하는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좀 본 적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시간에 제가 요 버키스 셔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좀 빠뜨린 것 같아서, 요게 이제 1976년도에 나온 이제 그 카스 캐주얼티 액츄얼 소사이티의 이제 그 어떤 리저빙 관련된 콜 페이퍼에 이 두 컨설턴트가 이제 자기 실무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안한 어떤 방법론이고, 이것이 이제 그 카스 시험 지금 파트 5의 그 레인메이킹과 리저빙 그 두 주축인데, 그 책에 이제 마지막으로 모델이 설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리지널 제목은 Loss Reserve Adequacy Testing이에요. 이제 그 로스 리저브를 이제 케이스 아웃스탠딩 리저브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이제 적정한지에 대한 테스트다, 뭐 이런 소재가 붙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a comprehensive systematic approach,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그 모든 체계적인 그 접근 방법론의 이제 모든 것, 이것을 이제 다 포함한다. 이제 본인들이 개발한 그 이전에 없었던 이제 새로운 것들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첫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이제 강조드리고 싶어서, 요 부분이 이제 그 프리들랜드가 그 집필한 어 estimating unpaid claims estimate, 이제 뭐 어떤 베이직 테크닉, 이 책에서 버키 셔먼 부분에서 이제 요거를 인용을 합니다. 아까 이제 오리지널 논문 76년에 나온 논문에 제일 처음 이제 서문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그 인용을 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을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준비금의 적정성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수립되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한 그에 관한 계리적인 접근 방법의 구체적 예제들이 제공될지는 모르지만, 리저빙 업무는 순수하게 기계적인 과정이나, 여기 mechanical process라 그랬죠. 그리고 규칙이나 방법을 모아놓은, 그러니까 rules or method, 이거를 모아놓은 하나의 요리책 수준으로 격화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 제일 처음에 이 두 이제 버키스트와 이제 셔먼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그 어떤 실무나 아니면은 금감원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나름대로는 일관성 있는 규칙 내지는 방법, 물론 이제 몇 가지 뭐 Loss Development Method도 뭐 PLDM, ILDM, 뭐 본유도 포커슨을 써도 되고, 뭐 그리고 이제 어떤 다른 방법을 자기가 이제 쓰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걸 왜 쓰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들은 어떻게 했는지 이제 하라고 되어 있지만, 되게 보면 우리들은 이제
그런 규칙이나 방법 이거 이제 익숙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다녀봐도 뭔가 이제 이제 PLDM, ILDM을 해서 이제 산술 평균하는 그리고 이제 그,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내가 에이지 투 에이지 팩터나 아니면 이제 거기에 따른 로스 디벨롭먼트 팩터를 어떻게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뭐 몇십억,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뭐 큰 회사 경우에는 정말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제목처럼 버키 셔먼의 제목처럼 어떤 리저브의 적정성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이제 큰 테마거든요. 그래서 외국 이 부분은 이제 클레임 어저스터들이 케이스별로 이렇게 리저브 잡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로 못 잡으니까 나한테 보고 안 되니까 이제 버그 리저브로 총량 추산으로 이제 액츄리가 IBNR을 추정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뭔가 이제 매니플레이션에 취약하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산술 평균을 쓴다, 뭐 뭐를 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딱 규칙적이고 하나의 이제 방법으로 해놓고 그것도 이제 일관되게 써야 되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왜 바꾸는지를 정확히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파리 17에서는 이제 공시에 보시면 최장 10년까지 이제 뭐 건수는 아니지만 이제 지급 손해액 내지는 케이스 아웃스탠딩 금액을 최장 10년까지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3자가 이 회사의 어떤 현금 흐름, 특히 이제 현금 유출, 손해액, 지급 손해액, 지급 보험금 이거를 제대로 했는지를 보려고 하면 그게 디터미니스틱이 됐건 아니면 스토캐스틱이 됐건 그 트라이앵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이제 공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로스 디벨롭먼트 팩터를 하나의 모수 파라미터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셀렉트를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현금 흐름의 어떤 스토캐스틱 모델링의 결과라든지 아니면 디터미니스틱한 결과를 냈는지를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도록 공시에 어떻게 보면은 requirement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벌키스트 첫 번째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오픈 클레임 카운트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주어져 있어서 좀 당황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먼저 frequency, severity 이게 사실은 이제 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보상 건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number of claims죠. 그래서 최종 AY, DY의 어떤 최종 number of claims에 곱하기 보통 우리가 average payment method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average payment method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average payment를 얘기하지만 이제 보통 글로벌에서는 이제 frequency severity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런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그때 요 frequency severity라고 하는 거는 둘 다 최종 추정을 해서 각 AY별로 최종 보상 건수, 최종 금액 그리고 이제 한 클레임당 어떻게 보면 이제 average payment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가지고 그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최종 손해액을 추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IBNR 금액을 추정하는 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은 주로 테일이 이제 짧은 그런 담보에 대해서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로 나와 있는 거를 이제 간단하게 제가 브로키셔먼 두 번째를 설명하기 전에 미리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이제 오토 컬리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이제 자기 차량 손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로 묶여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이 자기 차량 손해를, 컬리전, 그리고 컴프렌시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고정된 차량끼리는 이제 움직이면서 충돌이 나지만, 내가 건물이나 어떤 딱 고정된 여기에 충돌함으로써 나타나는 그 사고로 인한 손해하고 그 여타의 손해, 대표적인 게 이제 도난당하는 거, 아니면 누가 이제 차를 흠집을 낸다든지. 그렇지만 이 금액 자체는 사실 그 당시 어떤 차량의 리테일 프라이스,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연수와 상태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구매 가격,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 우리의 지급 손해액의 어떤 한도 금액이 되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일이 짧은 거죠. 그 금액 가지고도 소송이 걸린다면 조금 길어지겠지만, 어쨌든 되게 테일이 짧은 부분들은 이런 frequency severity 모델을 많이 쓴다. 그럼 한번 이제 출발을 해보면, 먼저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종결 건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고 발생하고 나서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디벨롭이 됨에 따라서 이제 종결 건수를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먼저 이렇게 발생된 건을 이렇게 미리 내가 셀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AY, DY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서 하는 이유는, 처음에 몇 건이 발생했는지는 우리가 그 관심이 없고, 아니, 관심이 있지만은 바로 카운트하지 않고, 이제 최소 단위는, 여기는 지금 이제 half year이니까 이제 6개월 단위로 돼 있습니다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는 이제 각 월별로 해서 이제 이 클레임 카운트를 우리가 세는 로직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그때 중요한 게, 우리가 보통 먼저 이제 금액 필드를 우리가 디파인을 하고, 그것을 이제 엑스트랙트 하는데, 매월 말에 ITN 요청을 하던,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금액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가공을 한다라고 하면, 항상 일단 지급 손해액은 그거 거래가 일어나는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거별로 레코드가 생성이 되겠죠. 그걸 이제 서메이션 하면 되고, 뭐 이제 월말에 각각 클레임에 대해서 이제 아웃스탠딩한 금액, 그 전에 이제 최초에 얼마가 셋업이 돼가지고 중간에 이제 지급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각 월말에 개별 클레임별로 어떤 케이스 아웃스탠딩 금액을 평가해서 금액을 넣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먼슬리로 만들면, 내가 이제 분기로 하게 되면은, 당연히 요것처럼 반기로 하게 되면은 이제 6월 30일, 12월 31일, 그때 이제 두 금액만 케이스 아웃스탠딩을 만들면 되고, 분기 같으면은 36, 92, 연 같으면 12월 31일. 그게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 이제 로직을 실어서, 이제 만약에 내가 해당되는 어떤 기간을 선택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요거는 이제 반기니까 6월 30일, 12월 31일에 케이스 아웃스탠딩 금액이 0이면 이제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죠? 0이면은 이거는 해당되는 내가 6개월 기간 동안에 하여튼 클로즈가 됐다라고 이제 세는 거죠. 내가 이걸 어떤 월 단위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클로즈 클레임 카운트입니다. 근데 만약에 6월 30일, 12월 31일에 케이스 아웃스탠딩 금액이 0이 아니라 0보다 크다. 아직도 이제 이 개별 클레임 건은, 보상 건은 지급 종결이 안 되고 우리가 아직도 금액을 지급할 것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오픈 클레임 카운트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인크리멘털 순종결권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6개월 단위인데 1년 하고 1년 반, 2년 뭐 여기 숫자들이 이제 점점 작아지죠. 여기 이제 차량이기 때문에 되게 빨리빨리 이제 그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순종결 건수고 요것을 이제 이렇게 누적으로 합해 나간 게 바로 클로즈 클레임 카운트라고 합니다. 굳이 이제 누적이라고 하는 거를 붙여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붙이지만 이제 클로즈 클레임 카운트는 우리 이제 그 페이드 로스처럼 지급 손해액처럼 이렇게 이제 누적 개념으로 트라이앵글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DB에서 처음 끌어낼 때는 이렇게 되겠지만 요거는 이제 누적으로 해서 만들게 되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뭐 이제 생명보험이 됐건 아니 손해보험 쪽에 이제 장기가 됐건 보니까는 이 클레임 건수를 CY 지급 건수로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여기에서 나온 금액이 요 금액이 실제 건수의 한 지급 건으로 돼 있는지 모르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요 예에서 보면은 뭐 2015년 이제 그 하반기에 건수를 요렇게 여기 걸 이제 다 더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그 2015년 하반기 6개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지급 건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AY 기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2015년 하반기에 발생한 사고 건은 요거밖에 아직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AY, DY를 만들어서 우리가 마치 이제 그 로스 디벨롭먼트 메서드를 적용을 해서 과연 최종 종결권이 얼마인가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보통 그냥 이렇게 CY 지구권을 세놓고 그거를 이제 사고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잘못된 건데 앞으로 이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만들어 놨고 이 부분을 누적으로 하면은 이제 각 AY별로 여기 보면은 이제 6개월 단위로 쭉 얼마만큼 이제 누적 종결권이 생기는가.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오픈 클레임 카운트인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클로즈 클레임 카운트는 우리 그 누적 지급 손해가하고 비슷하고 오픈 클레임 카운트는 케이스 아웃스탠딩 트라이앵글하고 비슷한 거죠. 얘는 누적 개념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픈 클레임 카운트는 그 스냅샷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게리모 용은 10번 문제에서 그 오픈 클레임 미결 사고권 그게 이제 주어져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누적으로 만들고 나면 마치 PLDM처럼 우리가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Close Claim Development Method라고 봐야 되겠죠. 요 테일도 이제 짧고 뭐 하여튼 그 디벨롭이 많이 안 된다라는 거는 딱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셀렉트를 하면 이제 최종 그 종결권을 내가 추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reported claim count는 이제 누적 그 위에 있는 close claim count에 open claim count를 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어져 있으니까 이 이제 보고 건수에서 위에 있는 누적 종결 건수를 빼면 이렇게 이제 open claim count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DB에서 직접 만들어낼 때는 사실 그 뭐 다른 식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로직대로 해놓으면 이제 그 순 종결 건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픈 건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순 종결 건수를 누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 오픈 건수를 더하면 요거를 만들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냥 요거와 그 위에 종결 건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그걸 빼서 오픈 클레임 카운트 미종결 건수를 만든 거죠. 마치 요거는 ILDM처럼 그 누적 지급 손해 플러스 케이스 아웃스탠딩 하듯이 이거는 누적 종결 건수 플러스 오픈 건수 해서 보호 건수를 만들면 얘를 가지고 또 디벨롭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여기 이제 뭐 1보다 작은 이런 그 LDF가 나오는데
자세한 건 제가 이제 생략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그 종결 건수, 누적 종결 건수와 보고 건수를 가지고 PLDM, ILDM처럼 이렇게 LDF를 셀렉트를 해서 나온 것이 이제 최종 종결 건수고, 거기서 차이가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편의에 의해서 왜 이런지를 이제 다 인베스게이트 해야 되지만, 여기는 편의에 의해서 이제 두 개의 어떤 그 산술 평균을 택해서 최종 종결 건수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뭐 어떤 형태의 보험이 됐던 이런 식의 그 이제 최종 우리가 사고 건수, 그래서 빈도, 신도 요거를 내는 데 있어서 요 두 개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 만들고 최종 종결 건수를 사고 연도별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본에 깔고 이제 버키 셔먼 모델을 봐야 됩니다. 여기 이제 그 버키 셔먼 원래 논문에 있는 두 번째 예제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굉장히 좀 그 케이스 압센딩 그 조정보다는 조금 이제 복잡한데, 요거는 이제 오토 바릴리 인저리,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대인 담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는 이제 아직 조정하기 전에 그런 누적 지급 손해액 트라이앵글이 있고, 이제 그거를 로스 디벨롭먼트 메소드로 해서 최종 손해액을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 버키 셔먼 1번에서는 제가 미결 건수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지급 종결 건수가 나오죠. 그리고 앞에서 제가 예제에 보여드렸다시피 종결 건수하고 이렇게 보호 건수, 그죠? 미결 건수, 종결 건수에다가 이게 누적 종결 건수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그 미종결 건수 그걸 더하면 이제 보호 건수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AY, DY. 그래서 마치 PLDM, ILDM처럼 그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우리가 다이그노스틱스 어떤 진단 통계학을 낼 수 있는 거는 이제 보고 건수 대비 종결 건수 비율, 요거의 이제 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거는 미결 건수겠죠. 그 비율을 내는 것이 어느 정도 그 클레임이 발생을 해서 그 종결이 어떤 스피드로 되는가라는 것을 보는 하나 이제 진단 통계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그 이용하는 거는 먼저 최종 그 이제 보고 건수를 가지고 로스 디벨롭먼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기에 이제 그 아까는 제가 이제 종교 건수하고 보고 건수 두 개를 AY, DY라서 이제 디벨롭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일단 보고 건수를 가지고 로스 디벨롭먼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기에 이제 예상되는 각 엑스턴 이어별로 최종 사고 건수를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버키 셔먼이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 조정을 시작하냐 하면은, 이제 위에서 우리가 예상한 그런 그 최종 사고 건수 이 부분을 두고 disposal rate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처리율인데, 최종 그 사고건까지 갈 때 중간에 얼마나 이제 그 종결이 되는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클레임을 셋을 했다. 뭐 세틀먼트 레이시라고 하면 좋은데, 하여튼 디스포설 레이트, 그래서 우리가 처리한 율 이렇게 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거 자체를 요거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종결 건수를 요걸로 이제 나누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클로즈 클레임 카운트 누적으로 되어 있는 거를 나누면은 최종 건수를 향해서, 사고 건수를 향해서 종결이 얼마나 진행되는가라고 하는 이렇게 그 트라이앵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 위에서 본 어떤 보고 건수 대비 그 종결 건수 비율처럼 하나 이제 우리가 뭔가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통계가 되겠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기는 벌크 셔먼은 그냥 항상 최근의 인포메이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변동이 조금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이제 가장 최근에 76년도에 종결률을 이렇게 선택을 했죠. 대표 선수를 가장 최근으로 하는 거죠. 그거는 요 최근에 종결률을 가지고 대표 선수를 뽑아가지고 여기에 나머지 그러니까 이제 요 사고년도보다 빠른 사고년도 그리고 이제 각각 디벨롭 되는 거를 이 대표 선수를 해서 요 최종 사고 건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쪽의 거를 이제 다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게 클로즈 클레임 카운트 종결 건수를 어드저스트 하는데 여기 공식을 보시면 이제 이 종결 건수는 최근 거는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요 유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시면 최종 건수 그 다음에 요거를 곱하게 됩니다. 요거를 곱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각 연도별로 요거 다르죠. 우리가 지금 0.433을 택했는데 여기 거는 다 다르지만 요 대표 선수인 0.433을 통해서 요거는 이제 최종 건수를 우리가 추정을 한 거니까 요걸 다시 만드는 거죠. 원래 있던 누적 종결 건수 말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다시 리스테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adjusted close claim count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종결 건수 처음 보는 종결 건수를 어떻게 다시 리스테이트 하는가 여기까지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논문에서 여기 이제 각 AY별로 여기 이제 69년도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이제 리그레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원래 있던 이렇게 각 디벨롭먼트 피리어드별로 1969년도에 조정되지 않은 어떤 클레임 카운트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독립 변수는 T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조정한 디스포설 레이스로 조정한 건 이거 너무 많이 올라오네요. 여기는 이제 오리지널인데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반응 변수 그리고 이제 클로즈 클레임 카운트가 이제 종속 변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요거를 독립 변수로 하고 요거를 이제 종속 변수, 반응 변수를 해가지고 엑스포넨셜 리그레션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거의 R 스퀘어가 굉장히 1에 가깝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 추세가 그죠? 서로 간에 좀 페이드 지급 손해하고 종결 건수가 이거는 뭐 거의 완벽하게 어떤 엑스포넨셜 리그레션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이제 적합이 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좀 복잡한데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이제 위에서 뭐 예를 들어서 버키 셔먼은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클로즈 클레임 카운트를 이렇게 했을 때 그죠? 요걸 가지고 이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또 요걸 이용해 가지고 또 한 번 더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굉장히 복잡한데 일단 이번 시간에는 제가 워낙 이제 이걸 길게 만들면은 너무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어떤 종결 건수하고 미결 건수 이 부분에 대한 모델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볼키 셔먼은 첫 번째 케이스 아웃스탠딩을 조정하는 거는 이제 미종결 건수로 했고 지금은 이제 페이드 로스 지급 손해의 트라이앵글을 리스테이트 할 건데 그것의 출발을 이제 종결 건수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어떤 조정되지 않은 종결 건수를 디스포설 레이스를 이용해서 우리 여기에서의 최종 사고 건수는 이제 보고 건수, 누적 종결 건수 플러스 미결 건수를 로스 디벨롭먼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제
그 최종 사고 건수를 추정하고, 네, 그거와 이제 그 누적 종결 건수를 비교해서 디스포절 레이트를 AYDY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레이디스 다이거널 얘기하는데 1976년 이 당시는 이제 최근이겠죠. 최근에 디스포절 레이스로 그 과거에 그 종결 건수를 다 리스테이트 한다. 여기까지. 여기까지도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지급 손해의 트라이앵글을 이제 리스테이트 하는 그런 이제 준비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복잡하기 때문에 요 30분 이내에 제가 요거를 끝내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그 두 번째 비디오를 하고 다음번 비디오에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그 어떤 누적 지급 손해 트라이앵글을 리스테이트 하는가. 그리고 이제 LDF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에이지 투 에이지 팩터인데 LDF를 내기 위해서 그 에이지 투 에이지 팩터를 또 어떤 식으로 리그레션을 통해서 선택을 하는가. 이런 과정을 다음번 비디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